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느리게 북상해 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 남부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오후까지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금요일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주말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밤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해 오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영덕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돼서도 경북 동해안 전역에 산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27도, 영덕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북 지역 버스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포항에서는 촉탁직 기사 채용이 논란거리입니다. 회사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들이 어제 포항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기사들이 한 달 넘게 회사의 기간제 비정규직 기사 채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버스 회사가 포항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 퇴직 기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의 계약직 기사가 채용되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버스 기사들의 임금 등 노동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지금은 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될 겁니다. 거의 버스 업체가 그 임금을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해낼 거냐고 몰두해버리면 이거는 계산상으로도 이제 나올 수 없는 아주 높은 계약직이 퍼센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시내버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포항시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르겠다는 형식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년 연장과 촉탁직 채용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그다음에 그 단협에 준수해가지고 1일 2교대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다 가지고 추가 인원을 갖다가 거기 인원이 50여 명이 이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일부 노조원들이 낸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측은 당장 다음 달부터 촉탁직 채용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영일만항이 북방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러시아 하산항과 북한의 나진항, 포항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재추진하는 한편 포항 나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전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과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를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북방 경제권 해운 물류벨트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항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조례제정과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기존의 에어포항을 합병해 안정적인 지역 소형 항공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주민 공청회 자리. 주민들은 울릉공항이 들어서면 평생을 겪는 이동 불편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울릉도의 기상 악화로 많은 사람이 참석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나타납니다. 울릉도 천혜섬 울릉도에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항공편이 어수속히 해결되어
특히 2025년 전후로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2050년에는 약 96만 명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울릉공항의 안정적인 노선 공급과 포항공항의 다양한 항공 노선 공급을 위해 지역 소형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북도와 포항시는 올 2월 취항한 에어포항에 각각 20억 원씩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지자체가 직접 출자할 수 없다 보니 새 법인을 설립해 에어포항을 합병하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자체가 출자한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지역 항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는 사업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향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안부에 항공사 설립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 20여 개를 조사한 결과 60%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64%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업체 가운데 27%가량만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했거나 직전 단계라고 응답했습니다. 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관련 보조금 지원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5로 전달보다 3.3포인트 떨어졌고 지난 2월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05.5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취업기회 전망 CSI도 84로 전달보다 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회 예비도의원들이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미리 도의회를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일색에서 다른 정당과 무소속이 크게 늘면서 도의회 분위기가 출범 전부터 크게 달랐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롭게 당선된 경북도의원 6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의회 운영에 대해 안내받고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도 둘러봤습니다. 지난 10대 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이 57명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은 다 합쳐도 3명뿐. 하지만 11대 의회는 한국당이 41명, 민주당과 무소속 각각 9명, 바른미래당 1명, 한국당 일색에서 31% 정도는 견제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많은 교훈과 숙제를 안겨준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국당 중심의 의회 운영으로 소수가 고군분투했던 이전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게 정당이나 무소속들이 많이 입성을 하였기 때문에 지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좀 더 도민들의 입장에서 더 충실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 대거 도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당선자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건 관행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과 분명하게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간담회 직후 한국당 도의원들은 총회를 열어 벌써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고 무소속 도의원들도 별도 회의를 통해 한국당 독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 역시 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로 임미애 당선자를 선출하고 의장단 선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5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11대 회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따라 사업 취소가 거론되고 있는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매몰 비용이 6,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당 곽대현 의원은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 4호기에 이미 1,777억 원이 투입됐고
원전 핵심 기기 제작비와 대안 사업비 등으로 4,63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 1, 2호기도 공사비와 용지 매입에 904억 원이 투입됐는데 다시 매각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고 소송 발생 시 배상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자발적인 사업 종결의 경우 투입된 비용에 대한 회사 귀책 사유가 발생한다며 산자부의 손실금 보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수산연구소는 어린 갑오징어의 초기 먹이를 규명해 갑오징어 양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최근 동물 플랑크톤인 알테미아를 어린 갑오징어에 공급해 15mm 내외까지 성장시켰다며 양식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갑오징어는 남획으로 지난 83년 5만 9천 톤이던 어획량이 지난해 4,800톤으로 급감했는데 그동안 어린 갑오징어의 초기 먹이를 규명하지 못해 양식의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대구와 경산, 영천을 따라 흐르는 금호강은 고대 유적과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금호강 유역 역사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에서 원삼국 시대 나무 널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원삼국 시대는 기원전 2, 3세기부터 기원 전후까지 시대를 말합니다. 무덤 안에는 청동검, 청동거울, 부채 같은 당시 최고 지배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기원 전후로 한 시기에 청동 제품들이 집약적으로 나오는 것은 금호강 유역이 유일한 지역입니다. 청동기 시대 고인돌에서 출토된 돌칼, 신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은허리띠와 꾸미개도 눈길을 끕니다. 최근 2, 3년 동안 대구, 경산, 영천을 잇는 물길인 금호강 유역에서 발굴된 유물 500여 점이 선을 보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8,000년에 이르는 금호강 유역 역사를 4가지 시대별 주제로 나눠 시대별로 정치 세력이 성립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간략하게 안내가 되어서 관람객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금호강과 길 특별 전시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어제 포항 만인당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포스코 그룹과 외주사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용품과 소형가전, 고급 소장품 등 4천여 점의 물품이 기증됐으며 고가품 10여 점을 대상으로 애장품 경매도 진행됐습니다. 또 푸드코트와 특산품 판매, 포항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작가들이 참여하는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포항시가 가로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가로수 긴급 민원 처리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조경 분야 현장 경험이 있는 6명을 모집해 민원 처리 기동반을 꾸리고 가로수 5만여 그루를 대상으로 시기별 관리 작업과 함께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가로수가 신호등이나 상가 간판을 가리거나 뿌리가 돌출해 인도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 신고가 하루 2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4대 광역기관 가운데 마지막이죠. 경북경찰청이 이번 주부터 안동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52년 만에 대구를 떠난 경북 112 상황실이 안동에서 첫 신고 전화를 접수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경북경찰의 심장부 112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울립니다. 50여 년 만에 대구를 떠나 안동에 새 청사를 마련한 뒤 첫 신고 접수입니다. 청사 이전 과정에서 신고 접수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나흘에 걸쳐 접수 장비들을 순차적으로 옮겼습니다. 신고 접수대를 기존 13개에서 16개로 늘렸고 출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최신 영상 시스템을 신축하고 접수대를 증설한 등 양적 질적으로 근무 환경이 좋아진 만큼 도민들에게 더 신속 정확한 112 신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12 상황실을 시작으로 경북경찰청의 안동 신청사 이전은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이전 인원은 모두 450여 명. 이 중 절반은 당분간 대구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버스 6대를 임차해 2년간 대구 통근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정기 인사에선 경북 북부에 연고가 있는 경찰관들로 지방청 근무 인원이 일부 교체될 전망입니다. 경북에서 걸려온 도민의 112 신고 전화를 경북에서 받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경북경찰 시대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울릉 사동항 동방파제가 이달 말에 준공됩니다. 사동항 동방파제는 총 길이 640m로 모두 1,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기상 악화 시에도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정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밤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해오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영덕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돼서도 경북 동해안 전역에 산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27도, 영덕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